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잠시만요. 밖에 오신 분들 입장을 좀 시켜드리고요. 네, 올해 연속 설명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대별 스펙과 면접. 그래서 뭐 이제 요즘에 화두였던 올해 아마 당분간 계속 그렇겠지만 이제 각 의대별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불 스펙도 좀 봐야 되고요. 또 전형 변화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설명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시지 않는 면접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학학원과 함께 진행합니다. 뭐 이제 요 설명에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조금 이제 식상하실 때도 있지만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문 면접 강사로 쪽 대치동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봐주게 됐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생활기록부 컨설팅 쪽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이제 대입을 하다 보니까 또 매우 이 대입과 흡사한 대입 학종과 흡사한 고입, 뭐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입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중3부터 뭐 고3 N수생 때까지 뭐 적은 애는 한 200명, 많은 애는 한 300명 이상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요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요런 어떤 포맷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 살펴볼 거고요. 뭐 올해는 역시 화두죠. 네, 의대 증원이 있었고 아주대학교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입결의 변화를 어느 정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합불 패턴과 사례입니다. 아마 뭐 가장 관심 있지 않으실까 싶기는 한데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아주대 같은 경우는 뭐 특목 자사고를 좋아한다. 뭐 특목고는 워낙 숫자가 적었지만 어쨌든 자사고를 더 선호한다. 내신보다는 활동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5월인가요? 이제 의학학 설명회를 따로 아주대가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해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기출 거기 분석.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주대 면접을 MMI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조금 이제 논쟁적일 수 있으나 이제 올해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 면접 플러스 재심은 하나 정도를 일단 MMI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아주대 면접 역시 MMI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이제 이 시기적으로 거의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모든 의대를 확인하진 않지만 제가 어쨌든 주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제 이 메디컬 계열을 보다 보면 거의 이게 12월 어 둘째 주 정도 있기 때문에 거의 수능 후 한 3주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특징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 고3들 쓰실 때 이게 이제 올해는 뭐 정원 변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약간 뭐 나비 효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계획 세우시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아주대를 목표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난 뭐 아주대 정도까지는 가고 싶어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준비된 내용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쭉 설명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네, 제가 뭐 시적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뭐 안 들리시거나 화면 안 보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일단 실수로 자꾸 이제 마이크를 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전부 음소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전형 연속성과 변화 일단 3배라고 써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70명이 들었죠. 70명이 들었고요. 이제 여기 이제 어쨌든 이거는 학교 측의 그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입학 영상을 제가 그 입학처에 있는 입학 영상을 갖고 온 거니까 이게 이제 뭔가 진실성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아주대학교 입학처 영상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80명을 배정을 받았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명을 모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시험도 좀 있네요. 자, 신관, 단일병상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 학교의 상대적인 그 선호도에 있어서 아주대가 좀 밀리는 이유는 밀리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지방 삼룡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약간 약간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보통 아주대, 가천대, 한림대 등이 묶여서 자꾸 이제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건 약간 좀 이들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브랜치 문제죠.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이제 평택 아주대 병원이 있다. 그리고
뭐 교육 연구 병동이 있다, 신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최저가 걸려 있죠. 최저가 걸려 있어서 뭐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부재 전형에는 일단 최저가 걸려 있고, 또 의대 같은 경우 4암주. 그래서 아마 지역 인재 전형 정도 제외하고는 의대 최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수준이 아닌가. 보통 뭐 의대는 뭐 1등급 3개도 있고, 뭐 아니면 뭐 3합 3이라고도 하는데 3합 3이라고도 하고, 3합 4도 있고 4합 5도 있고, 이런 4합 6이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하나 정도 여유가 있다. 근데 이제 탐구가 또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또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능 최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서는 논술 다 80%로 선발이 되고, 네, 그래서 요 의학 계열 논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이제 그 물화생지 논술들은 폐지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논술이 남아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걸로도 선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것, 오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뭐 정시야 이제 성적 받아서 그때 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고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지금 수시 카드를 뭐 대부분 이제 부모를 밀어놓으셨죠. 밀어놓긴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6개 이제 아주대 의대가 포함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명이 책정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전년도 20명에 비하면 2배로 늘어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종만 듣고 봤을 때.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있죠. 어쨌든 늘었으니까, 영원히 늘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내신 컷이 됐던 아니면 어떤 학생들의 그런 활동의 어떤 질이 됐던 이런 게 조금은 떨어질 것이냐, 여유가 생길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봐서 어 작년 이제 뭐 N수생이라든지 아니면 이 메디컬 생각이 없었던 친구들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점점 밀려 올라오면서 결국 그게 상쇄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인원은 학종 기준 봤을 때 인원은 2배로 늘었다. 자, 그다음에 전형 요강 좀 더 살펴보시면 아까 이제 최저는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등학교 졸업니까 이제 당연히 학종이니까, 학종이니까 이제 N승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과목에 있어서는 서류 평가로 3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이제 의학과 약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수능 점수 발표 후에 면접이에요. 아마 이틀 후인가요? 사흘 후인가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최저 학력 기준 충족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 학력 충족 못해서 뭐 최저 충족률이 뭐 50이나 60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작년에 면접이 좀 늘었으면 다시 70대 30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면접 비율이 뭐 전형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어디는 50, 뭐 어디는 40, 30, 20까지 있는데, 이런 비율의 절대적인 걸로 영향을 보실 건 아니고요. 약간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면접에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제일 마지막 요것 때문에 저는 가지고 왔는데, 면접 평가 결과 과락에 해당하는 성적을 부여받을 경우 예비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설마 의대인데 그럴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아주대 면접은 좀 미리 말씀드리고 가면, 이제 저는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좀 이제 면접을 주로 이제 지도했던 강사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경우인데, 첫 번째는 그 아주대를 쓰긴 썼는데, 그러니까 썼으니까 이제 1단계 붙어서 면접에 가야겠죠. 근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인.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자기는 원래 뭐 정시에서 더 잘 볼 걸로 사실은 기대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수시에서 썼더라도 조금 더 이제 상위권 선호하는 의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일차에서 떨어졌을 거고요, 수시는 아마. 그다음에 정시가 생각보다 안 나오거나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대 면접은 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보험으로 들어오는 거죠. 혹시 내가 수능을 아주대 갈 점수도 안 나오면 여기라도 가야지라고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준비를 안 하거나, 학원에 와도 되게 영혼 없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의대가 그럴까 싶은데 그런 애들이 좀 있고요. 아니, 얘는 이미 그 마음은 뭐 시대인지에 가 있는 거죠. 내년을 기약하고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뭐 이게 이해는 되면서도 좀 그런 게 뭐냐면, 이게 면접이 되게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끝에 있지만 전통적으로 저희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어서 그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후에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뭐 면접들이 뭐 앞에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서울대 면접 갈 수도 있고 연대 면접 갈 수도 있고 쭉 보다가,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은 뭐냐면 그 아주대가 이제 약간
그 본인의 5번이나 6번 카드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 저 면접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는 별로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지쳐서 다른 거 지쳐서 이제 한 3주째 되니까 이제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어이없이 면접을 보는 애들이 좀 있어요. 한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 그래서 이 걔네들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면접은 뒤에서 아마 이제 제가 학교 측 설명의 자료 좀 전달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꽤 영향력이 큽니다. 아주대에서 의예과 면접.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가 최소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면접 뭐 생교 평가 요령은 이제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뭐 뒤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 평가에서는 일단은 여기는 2명이 이제 면접을 본다라고 돼 있고, 근데 어 원래 10분인데, 그러니까 생기부 면접만 10분을 하죠 대부분이. 근데 의학과는 윤리의식 등 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시문 추가 면접을 진행해서 20분 정도. 그러니까 생기부 면접 한 번 하고 추가로 제시부 면접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2번을 본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MMI에 해당될 수는 있다. 2번이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러면 커플 패턴을 좀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만났던 그 친구 2명의 좀 경우를 좀 여기 설명에 좀 유용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일단 지방 친구들이었는데요. 지방 친구들이었는데 왼쪽 친구는 이렇게 썼고요. 오른쪽 친구는 이렇게 썼었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면 이 친구는 이 경북 가천 아주의예과에 이제 최초 합을 했던 케이스. 1차 합격. 1차 합격이니까 저거죠. 최초 합이 아니라 그 1단계 합격을 했던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톨릭 한림대 아주대는 최초합을 했고 중앙대는 1단계 붙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최종적으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차피 본인은 가톨릭을 지금 간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케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자사고를 선호한다 아니면 뭐를 선호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뭐 그런 전사고는 아니었어요. 지방인데 그냥 광역 자사고 친구였는데 보시면 이 친구도 이제 당연히 1차는 아주대에서 뽑혔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 학교가 호불호가 있어서 일반고는 안 뽑고 전사고를 뭐 뽑는다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른쪽 친구는 일반고에 됐잖아요. 물론 이제 내신이 워낙 뭐 우수했었고 등등등 역할이 있긴 했지만 그때를 갈 정도의 친구이긴 했지만 일단 그런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림대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통 내신보다는 활동을 좀 더 보는 학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안 됐어요. 한림대는 안 됐고 반면에 오른쪽 친구는 됐고. 근데 이제 두 친구의 생기부를 이제 전 둘 다 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오른쪽 친구가 훨씬 착실하게 준비를 잘했어요. 근데 이 생기부가 일단 두 가지 약간 그런 다르게 읽힐 때가 있는데, 오른쪽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되게 이것저것 좌충우돌 하면서 열심히 한 스타일이고요. 왼쪽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외부의 손을 탄 것 같아요. 외부의 손을 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올해도 이런 경우들을 좀 보는데 외부의 손을 탔는데 이제 그럼 근데 이제 얘가 내신이 2점 중후잖아요. 아무리 광역자사고라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2점 초중반이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2점 후반 중반 나오는 애가 특히 이제 뭐 생명이나 이제 화학이나 이런 게 2점 뭐 2, 3을 왔다 갔다 하는 애가 과연 이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실험 아이템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심이 들어요. 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봤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면접을 좀 막판에 그냥 재수한다고 하다가 좀 막판에 이제 부모님이 등 떠밀려서 준비했던 케이스인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면접을 충실히 준비를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케이스였고, 왼쪽 친구는 뭐 서울대 직윤이 1차에서 안 된 게 좀 충격이긴 했지만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다른 쪽은 면접을 좀 착실히 준비한 편이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최저가 안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융합이라고 해도 이제 전사고라든지 뭐 다른 그니까 이제 무한 경쟁이 벌어지잖아요. 일반고끼리 경쟁하는 지금과 다르게. 그쪽에서는 일단 좀 경쟁력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케이스들을 봤을 때 단순히 이제 뭐 아주대가 자사고는 우대하고 일반고는 멀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편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 뭐냐면 뭐 이제 오른쪽 친구는 조금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 친구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약간 아주대가 갖고 있는 지원 패턴의 특징은 어 약간 그 오버랩이 돼요. 어떤 오버랩이 되냐면 이제 서울권 있는 친구들이 1, 2, 3, 4번을 쓰면서 1, 2, 3, 4번은 뭐 예를 들어 뭐 빅5 한 두 개 쓰고 쓸 수 있다면 그다음에 이제 인서울에 있는 의대들 뭐 한 두 개 쓰고 뭐 한양대 경희대 라인 걸치겠죠. 한양대 경희대 뭐 중앙대 라인 걸치겠죠. 그 정도 걸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뭐 마지노선으로 혹은 이제 5, 6번 정도로 쓰는 이제 그런 라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지방 거점 국립 의대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경북이나 경남 쪽은 이제 경남은 뭐 부산대 의대 아니 그다음에 뭐 대구 쪽 경북대 의대 같은 데 있어서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올해 컨설팅하면서 좀 느끼는 거기는 한데 그럼 뭐 아주대 한림대 뭐 갖췄네 여기까지 쓸 건가요? 물어보시면 거기 쓰느니 차라리 좀 더 올려서 인서울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는 약간 어 뭐 그냥 되면 좋지만 뭐 안 되면 약간 그러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쪽 선호도가 높죠. 그래서 그런 특징에서 좀 걸쳐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서 이 아주대를 바라보는 어떤 스테이터스와 서울에서 바라보는 이제 어떤 위치는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빅5 썼던 친구들은 실제로 아주대를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일단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올해 초에 그 입시 컨퍼런스에서 좀 공유됐던 자료죠. 이건 뭐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20명일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들은 이렇게 24년에는 내신만 놓고 봤을 때 1.03, 1.5, 2.59죠. 2.59까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2023년에는 3.44도 나왔었고, 여기는 뭐 등록자도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공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 간호대 학부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일단은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23년 거죠. 23년 거에서는 학교 비율을 봤더니 실제로 이제 뭐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과거 영재고가 있기는 있죠. 합격을 했는데 얘는 한 명 빠져나갔네요. 그래서 이 정도 비율이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과거 영재고가 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3.44는 연가고 애들이었겠구나라는 게 좀 짐작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신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컷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그대로 이제 우리 학교 컷이라고 보시면 안 되기는 하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결시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게 이제 올해 학교 설명에서 그 담당자분이 되게 역설했던 부분이죠. 일반고생들의 결시율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고를 안 뽑는 게 아니라 면접에 애들이 보러 안 온다. 그러니까 이제 못 뽑는 거다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초반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보험으로 넣는 거죠. 정시 점수 대비했을 때 내가 여기는 어쨌든 가장 마지막에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능 점수를 내가 알고 가는 거잖아요. 납치가 될지 안 될지 혹은 뭐 최저를 맞출지 못 맞출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상위권 친구들도 쓰기는 쓰는데 그만큼 이탈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조금 기록으로 남기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설명을 좀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러면 이제 내신 때를 잡을 때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A 그 대학이 보는 고교의 내신이 평등하지 않다. 는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불평등이 사실 뭐 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이제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이건 논쟁적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고등학교 유형을 대체로 5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기준 내신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게 보통 메디컬이죠. 그러니까 메디컬은 뭐야 통상 저희가 말씀드릴 때 어쨌든 뭐 메디컬은 소위 뭐 빅5를 가려면 빅5를 가려 학종이라고 하더라도 학종에서 어떤 내신의 어떤 범위는 소위 뭐 그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 그룹 기준에서 자 다시 위에부터 할게요. 제가 설명이 꼬였는데 자 그래서 A, B, C, D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 일단은 서울대 수시 합격자 연평균 연평균 서울대 수시 실적 플러스 그다음에 서울대를 가지 않고 메디컬로 간 실적
근데 이게 여기서 지역 인재는 제외하셔야 돼요. 만일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라 한다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ABCD를 나누는 거고, 그럼 A는 대략 30명 이상이 꾸준히 나오는 학교, B는 20명 이상이 꾸준히 나오는 학교.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대 그 수시학교자 숫자 가지고 C는 10명 이상이 나오는 학교, D는 5명 이상 나오는 학교, E는 총 이제 4명 미만이죠. 4 미만. 이 정도를 가지고 일단 학교를 지금 라인을 잡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메디컬 실적으로 한 0.5 단계 정도는 보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로 올라가는 거겠죠. 메디컬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보통 학교 라인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그 의대는 오늘 어떻게 잡느냐? 일단은 빅5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그 저희가 이제 그냥 이 그룹을 놓고 봤을 때 빅5는 보통 어쨌든 아무리 뭐 생기부가 어떻다고 쳐도 뭐 1.2 정도를 보통 1.1에서 2를 말씀드리죠. 빅5는 그다음에 이제 뭐 인서울, 뭐 메이저와 인서울의 경계가 어디냐 좀 애매하긴 한데 1.2에서 3까지는 써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도권까지가 보통 1.3에서 4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그냥 전국권이죠. 전국권은 어쨌든 1.4에서 5 정도면 써볼 수 있다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생기부 상태에 따라서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이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으로 저희가 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그룹 같은 경우는 1.3에서 4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이 늘었으니까 플러스 0.1 정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4에서 1.5 정도까지. 그래서 뭐 1.5라는 1.5대까지, 1.5대까지 1.6이 안 넘는다면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여기저기서 다른 데서 들으신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는 2.1이 붙었다든지, 어디는 1.7이 붙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 뭐 평균과 관련된 건데, 잠시만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최고는 1.03이고, 얘가 등록도 했나요? 얘는 안 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 등록자 나와 있고 1.05 같은 1.03 안 왔잖아요. 어쨌든 뭐 1.68, 2.59 이렇게 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제가 저희들이 배치할 때는 그러면 어쨌든 이 그룹에서는 1중 정도까지는 1중후, 그럼 1.5, 그럼 올해 같은 경우 1.4에서 6 정도, 7 정도까지는 한번 써볼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D그룹 있잖아요, D그룹. D그룹은 이제 뭐 서울대가 5명에서 10명 정도 보내고 뭐 메디컬 시험 나온 학교 말씀드렸으니까, 보통 이제 강남에 있는 뭐 일반고들, 저희가 어쨌든 대치 중심으로 일을 하니까 거기 있는 학교들이 보통 약간 저희가 보통은 D그룹 정도 잡거든요. 그냥 거기는 수시 실적은 그렇게 10명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들에서 대충 여기가 2 안팎 정도, 뭐 생기부 상태 좋으면 2초까지 정도로 보고요. 아주대 기준입니다 지금. C그룹 가면, C그룹은 이제 뭐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 휘문 같은 경우가 약간 C일 때도 있고 B일 때도 있는데, 뭐 이제 좀 박하게 잡으면 C로 잡기도 하거든요. 휘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보통 학교들, 보통 10명, 20명 가는 학교들 정도, 아니면 뭐 보통 지역에 있는 약간 그 광역 자사고들 중에 좀 신청 나오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보통 2중 정도로 대략 잡고요. 여기서 이제 생기부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0.3 바뀝니다. B그룹이 있죠. B그룹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저희가 어, 뭐 예를 들면 이제 상상 같은 전사고 중에서도 완전 탑 티어는 아닌 거. 그러니까 상사는 의대 실적은 좋지만 수시 실적이 좋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정시로 가는 학교고, 그런 학교들이 보통 이제 한 2점대 뭐 후반 정도까지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탑 티어 학교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의대부고, 전사고들, 뭐 민사고, 아니면 이런 대비 민사고, 그다음에 뭐 하나고, 이런 데서는 보통 3초중 까지도 쓰고, 뭐 연가고들은 사실은 3점 중반들도 종종 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일단은 잡으시고, 이제 여기 이 내신대가 확보됐다는 전제에서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한 플러스 마이너스 0.3 싸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면접 가겠습니다. 면접은요. 요거는 이제 24학년도 기출입니다. 24학년 기출이어서 제가 재외국민 전형 문제도 가지고 왔고 실제 에이스형 문제도 가지고 왔는데, 면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기부 면접 보고요.
생기부 면접은 학교 공개에 따르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대요. 자, 의대 같은 경우에 공감하는 의사를 꿈꾼다고 했는데 의사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이거는 뭐 진로나 행적 같은 데 좀 나와 있겠죠? 땡땡 탐구반 활동에서 땡땡 의사의 자질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고 땡땡한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분석해서 자질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의사의 자질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이 활동을 물어보는 거죠. 네. 탐구반에서 뭐, 이렇게 뭐 실험이었는지 뭐 리서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활동들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제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보통은 이제 7개 정도 메인 질문이 나오고요. 거기 답변에 따라서 꼬리 질문이 좀 따라 나올 수 있죠. 근데 주로 어, 일반고라면은 실험을 실제로 했는지를 많이 물어보게 되고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실험이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생급에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근데 특목이나 변사고라면 이제 그 밖에 리서치 활동들도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아주대에 들어왔을 때 다닐 건지도 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나는 일반 문제로 보죠. 학교에서 가을 체육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체육대회 하이라이트는 학년별 축가만 남겨두고 있다. 우승팀은 체육 과목 수행평가 만점을 받게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 반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나는 우리 반 축구팀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모든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체육대회 우승과 함께 수행평가에 만점을 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매우 큰 동기가 되고 있다. 후반 종료 10분을 남기고 있는 축구 경기는 우리 반 에이스 A 학생이 어려운 혼자서 거리대를 팽팽하게 진행되고 조그만 동생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반 에이스 A 학생이 발등을 붙인 태클을 당해서 운동장에 쓰러진 것을 보았다. 쓰러진 친구는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였고 경기를 지속할 수 걱정되었다. 교체할 선수는 대기하고 있지만 오늘 두 골을 넣은 이 승부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 MMI 면접, 의대 면접의 특징은 뭐냐면 질문을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제시문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읽으면서 보통은 이제 2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본인이 시나리오를 짜야 돼. 이거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네. 이제 이 질문은 당연히 여기서는 아마 예상되는 질문은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이 에이스 학생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수상을 당했으니까. 아니면 저 승리를 위해서 계속 뛰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질문이 나올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통의 좀 대부분 너무나 당연히 그럼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죠. 팀의 승리보다는 뭐 그 아이의 뭐가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뻔하게 답이 나오라고 사실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답도 아닐 뿐더러 중요한 건 뭐냐 면 여기서 이 친구는 교체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것도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약간의 어떤 딜레마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왜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하고 타당한지를 설명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크게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MMI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신 용어는 비의학, 비의료 상황이죠. 그러니까 흔히 학교에서 보통 겪을 만한 상황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있을 법한 일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의학이나 의료 상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예를 들면 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이라든지 아니면 한림대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6개나 보기 때문에 이 유형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왜 이제 인문학적 사회학 사고 능력, 뭐 어떤 뭐 표를 준다든가 데이터를 주고 해석을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를 주는 경우들도 있다. 요건 이제 서울대나 연대에서 많이 주죠. 근데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요 비의학 비의료 상황을 가지고 학생과 얘기를 하게 되고요. MMI를 보는 학교들 중에서 절대 다수가 만약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 이 아주대 유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아주대 면접이 제일 끝에 있다 보니까 이제 수능 끝나고 뭔가 MMI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학교를 거친 친구들은 이 면접상에 좀 익숙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아주대 면접 준비가 소홀해지는 경향도 있죠. 근데 어, 그런 경험이 없고 어쨌든 아주대 면접 처음이라거나 익숙하지 않다면은 이 문제는 이제 자꾸 정답을 찾거나 그렇게 좀 고민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가는 방법은 제가 뭐 계속 이제 이 MMR 시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론인데 이제 도덕성 판단 기준이 외적 좀 내재화되는 과정을 좀 거쳐가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발달 단계로 봐요. 그래서
여기 6개로 나와 있는데 6개는 조금 이제 전문가가 아닌 그냥 면접 풀기 위해서는 복잡하고요. 저는 보통 3단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 1, 2번. 이건 어쨌든 그 자신의 약간 유불리, 손해와 이익 이걸 따지는 거. 그래서 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받으면 칭찬을 들을 거야. 약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판단 요소를 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상황에서도 그럼 뭐 다친 친구를 교체를 이렇게 해주면 되게 멋있게 보이고 아니면 애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되게 칭찬을 할 거고 선생님들이 좋아할 거고 뭐 되게 인도적이다. 너는 뭐 승리에 집착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만일 뭐 해야 된다면 이건 가장 낮은 단계죠. 그거는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설령 그 친구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대인관계 조화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시스템 도덕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실정법적으로 아니면 뭐 관행적으로 아니면 우리 공동체적인 그냥 관점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뭐 부상 선수는 교체해 주는 게 뭐 일종의 스포츠맨십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이제 그것이 뭐 혹시 그 친구를 계속 뛰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친구에게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뭐 그 내가 관장으로서 문제가 생겼었다라든지 이런 게 가능 아니면 뭐 우리가 처음에 뭐 규칙을 정했는데 이 대회를 할 때 있어서 뭐 뛰기 어려운 선수는 무조건 교체를 한다는 규칙이 있어서 내가 바꾸겠다라든지 약간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3, 4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애들이 이런 답이 제일 먼저 나와요.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근데 요거는 가장 이상적인 답은 아닌 거죠. 물론 1, 2번보다는 낫지만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뭔가 약간 그 사회계약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요건데 약간 이제 자연법적이고 보편적이고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3, 4번과 충돌하지만 더 중요한 어떤 대원칙이 있을 때 혹은 그것이 이제 시대 정신일 때는 이제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 뭐 체육대회 목적이 어떻게 보면 뭐 승리 자체가 아니라 아니면 뭐 이 체육대회를 참여한 게 우승하는 목표가 아니라 뭐 우리 그 반 친구들의 어떤 뭐, 뭐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이었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뭐 단결력이 목표였다든지 또 그런 목표에서 봤을 때는 승리를 위해서 한 명이 희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답변 구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결론은 뭐 교체해준다 혹은 교체해주지 않는다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평가하려는 것은 그 답이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 둘 다 가능해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과 근거를 보려는 것이 이 MMI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면접 같은 경우는 이러한 MMI 면접 한 번, 아마 2분 준비에 8분 면접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답변은 보통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계속 이제 꼬리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방에서 생기부 면접이 진행되는 2번의 면접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대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이 3번, 4번을 해야 우리가 어쨌든 약간 전형적인 MMI이긴 한데 최근에는 약간 이렇게 면접이 그냥 생기부 면접 한 번, 이런 MMI 형태 면접 한 번. 그래서 뭐 이걸로 애들을 어떻게 걸러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아주대를 별로 다닐 마음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뭐 아주대가 아니라 이제 그냥 마음이 좀 떠나 있다거나 이제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되게 또 독특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 4차원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여기서 티가 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고3 체크 포인트. 고3들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느냐? 뭐 요건 이제 아까 한번 제시된 자료죠.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합격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학교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내신 컷은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 단순히 뭐 일반고가 지원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좀 아주대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꼬였는데 네 그리고 설명에서 나온 자료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최고 뭐, 모집 인원 경쟁률 나와 있는데 경쟁률은 일단 저거보다 이제 하락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 내신 컷이 하락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제 올해 5월인가요? 4월 말에 있었던 그 선에서 어디까지 붙고 이제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좀 분포도를 내놓은 거죠. 근데 학교 측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한 뭐 2점 안팎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조적인 걸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하면 전형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속성이 강하면 작년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입결을 최대한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학교 선배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전형이 좀 뭔가 변화가 있으면 변화의 측면이 크면 사실 그 데이터가 좀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여기 이제 제가 가져온 건 학종이에요. 학종 이런만 가지고 왔는데 빅5에서는 성대랑 울산대가 좀 늘었고요. 많이 늘었죠. 종일이라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서울은 는 곳이 없죠. 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약간 수도권에서 이제 여기랑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게 가천대 늘었고 아주대 늘었고 인하대도 늘었고 당구대 늘었다. 당구대는 조금 이제 애매한데 이제 지방 쪽에서 별로 생각 안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쨌든 증원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되는 요인. 그게 이제 제가 아까 0.1 정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생각했을 때 0.12 정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N수생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N수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N수생이 들어왔던 얘기는 뭐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지금 의대가 다 그 유급이 확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다 뭔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빅5 애들 빼고는. 그럼 이제 걔네들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오는 문제인데 아마 이 친구들이 그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권에 있던 친구들이 많이 좀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연수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위쪽으로 넣고 최소한 이제 어쨌든 인서울로 넣어놓고 여기를 약간 쭈루란이 다 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뭐 크게 보시는 분들은 0.3 정도까지도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뭔가 하락하기에는 이제 공급이 늘어난 걸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만큼 수요가 늘어나긴 했지만 공급이 이걸 상당 부분 상쇄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그룹 기준 봤을 때는 작년 우리 학교들의 어떤 선배 입결을 찾아보시고 그 입결에 비해서 어, 뭐 많이 봐야 한 1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5가 갔대. 그럼 이제 1.65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선까지만 여유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분명히 이 정원이 이만큼 늘었지만 상세대는 공급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작년 우리 학교 입결, 우리 고등학교 선배 입결, 그것보다 한 10% 플러스 10% 정도까지만 보셔야 될 거다. 그 이상을 보시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서류평가 간단 툴.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약간 자가 진단 하실 때, 그래도 이제 일단 종합 내신 방금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뭐 일일이 하나하나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 많이 따지셔야 되죠, 이제. 전공 교과의 내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수학, 과학들 내신이 자기의 전체 내신을 최소한 끌어내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전체 내신 1.5야.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의 내신은 1.5보다는 좋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교과. 비교과는 뭐 어디까지가 비교과냐 뭐 얘기 있는데 이건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목 전사고는 이제 워낙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유연화 프로그램, 뭐 공동교육과정 이런 거 들으신 것들이 여기 전공 비교과에 들어가고요. 전공 관련 비교과. 학술 역량은 이제 뭐 실험 보고서, 이과기 때문에 뭐 탐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있는가. 근데 이제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뭐 뒤에 잠깐 나오긴 할 텐데 이게 좀 키워드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 라인까지는 아니고 뭐 플롯까지는 아닌데, 아, 얘는 뭐 주로 그러면 뭐 신경 관련된 질환이나 증상에 좀 관심이 많구나. 아니 뭐 뇌에서 일어나는 뭐 전두엽집의 뭐 주를 많이 탐구를 했구나. 이게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생기부에서 뭔가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이 되게 중구난방돼 있거나 뭐 이제 그 어디서 이제 막 그 그다음에 어떤 어려운 얘기들만 잔뜩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의심이 들죠. 이게 이렇게 어떻게 그 중간에 그 로지컬리,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 게 아니라 이런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뭐 치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럼 뭐 이제 그럼 약간 뭐 약간 뇌과학이라든가 심리학 이런 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난 PTSD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뭐 뇌의 어느 부분과 관련이 된 거고 뭐 화학적으로는 약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상담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1, 2학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특히 제가 그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는 약간 지역의 의료적 특성이 좀 드러나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가 보통 저희가 어쨌든 대중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최근에 좀 난리가 나고 있는 뭐 필수 의료 관련 얘기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요 두 가지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조금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보면 요건 이 전형 요강에서 가지고 온 건데
아주대 에이스 종합으로 이제 인정한 학생이다. 요건 이제 그 모집 요강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그럼 여기 나오는 게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어렵고 멋진 활동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막 무슨 좀 눈물의 여왕에 나왔던 무슨 또 무슨 질환 그런 질환 막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계기로 주체를 선정하고 그럼 이제 그런 드라마가 계기는 될 수 있어요. 내가 드라마할 때 주인공이 이러저러하게 아픈데 이런 증상을 보이더라. 그래서 그게 왜 궁금한지 이제 교과 연계적으로 찾아갔다라고 이제 가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심화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스토리까지는 아니고 좀 키워드 있으면 좋겠다. 얘는 예를 들면 약간 올드한 거긴 하지만 얘는 그런 외상외과에 관심이 많은 애구나. 아니면 얘는 응급의학과 쪽에 관심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간이면 간 아니면 아까 말씀 뇌면 뇌 이런 데 관심이 많구나. 그런 식으로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약간 허브로 해서 그런 스포크로 허브로 해서 약간 뻘쳐나간 스포크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생기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생기부를 봤을 때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이제 상중하로 나눌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뭔가 고등학생 수준에서 자연스러운 뭔가 허브가 있고 여기서 약간 그 휠이 바퀴가 달려가지고 바지를 뻗어가지고 쭉 확장해서 심화되는 스타일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약간 중구난방 이것저것 건드리는. 근데 어쨌든 약간 고등학생스러운 그런 게 약간 중간 생기는 것 같고 의대에서는 최악은 이제 정말 이런 걸 고등학생이 어디서 알게 됐지? 그 과정도 알 수 없는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본인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누가 밖에서 도와준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기부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는 눈들은 비슷해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로 결과도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생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 정도는 잡힙니다. 아 얘는 어디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면접에서 중요한 게 생기부다. 생기부에 있는 질문을 모두 말로 설명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만든 생기부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열심히 준비해라. 이거 이제 제가 보통 서류 면접 생기부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 이제 생기부 베이스라 예상 질문 아닐 때 그냥 면접관이 처음에 시킬 수 있잖아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할까요? 근데 여기서 저는 땡땡 고등학교 3학년 누구입니다. 이거는 말할 수도 없지만 원하는 답도 아니죠. 네.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자기 나름의 자기소개 버전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별명 같은 거 많이 얘기해요. 저의 별명은 왕언니입니다. 왜? 주변 사람들 다 챙겨준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학급에서 뭘 하면서 이런 별명이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본인의 별명을 갖고 시작하는 자기소개가 조금 무난하면서도 충분히 임프레시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대 관련 찾아보면 요건 이제 일단 94년에 설립이 됐었고 요거는 이제 아주대 홍보 영상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아니 요런 걸 좀 찾아보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좀 타겟팅을 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연구센터 일단 세웠으니까 이쪽이 나름대로 이제 요게 영상에 등장한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아주대가 좀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아주대 의대가. 그다음에 만성염증 질환 연구센터도 있고요. 다음 유전체 불안전성 제어에 대한 얘기도 좀 세웠었고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아주대를 염두에 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의대가 좀 주력하고 있는 혹은 좀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좀 필요하겠죠. 그게 어떤 좀 최소한의 성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와보면 아주대에 가겠다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냥 보통 제가 만난 친구들은 이제 그냥 전사고에서 내신 따기 힘들지만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 정도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더더욱 그런 친구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학교가 뭔가 자랑스러워하는 혹은 원하는 키워드들이 좀 활동해서 생기부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만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과학도 동시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요거는 최근에 다 대부분 많은 데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오늘 의대, 아주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다른 쪽도 궁금하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거나 좀 불편하시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DM으로 주셔도 제가 최대한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 질문들 주실 동안 일단 제 프로그램 2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요거는 그 파이널 배치 컨설팅이라 그래서 지금 구멍으로 미뤄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받으시는 학교 상담 끝나고 받으실 분들도 있는데 만약 구모 후에 하신다고 해도
9월 4일인가요? 올해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약은 좀 미리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생기부 미리 볼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게 얘가 요게 이제 제 업무용 휴대폰입니다. 여기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일단 저랑 통화로 컨설팅 날짜 잡으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요 관련 서류들 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파이널 매치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15 면접반은 MMI는 이제 여름방학이 좀 특강 형태로 지나갔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의대는 수능 시도가 세다 보니까 아마 추석 연휴 때나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좀 안내드리겠고 혹시 이제 오늘 뭐꼭 의대 설명이지만 문과 쪽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으면 요건 이제 제가 대여섯 명짜리 그룹 수업으로 가고 있으니까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배치 컨설팅은 지금 고3이나 인생들 하는 거고 1, 2학년들 제가 어떻게 방향 잡을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게 좀 이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고1, 2용 진단과 설계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의대를 뭐 학종으로 혹은 교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의대를 간다는 전제에서 2학기에 어떻게 좀 생기부를 꾸며가면 좋을까? 이런 게 고민되시는 분들은 진단과 설계 컨설팅 신청해 주시면 연락처는 같습니다. 아까 그거랑 같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들 같은 경우는 뭐 또 엊그제도 또 뭐 수능이 또 뭐 이원화들이 발표가 시끄럽긴 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고르셔야 되죠. 뭐 연가고는 끝났지만 아직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다면 고교 선택도 고교 학점제 포함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건 60분 1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제 휴대폰으로 좀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카이 면접, MMI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MMI 면접은 다시 추석 좀 임박해서 추석 연휴 때 시간표 확정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뭐 좀 다른 루트로 들어오신 분들은 요 제일 왼쪽에 제 입시 밴드 있습니다. 송행기 메리 큐레이션. 요게 예전 캡처라 230명인데 지금 한 1,500명 넘습니다. 그래서 두각에서 진행하지 않는 설명회나 프로그램도 요 밴드 통해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가입 전이시면 이제 가입해 두시면 남은 입시 기간 동안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마치겠고요. PPT를 좀 앞으로 넘겨놓고 질문들 몇 개 좀 들어오고 있어서 그 질문들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이원화 의견이 이게 뭐 현실성이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제 의견을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그게 그냥 다른 걸 떠나서 평가원에서 그걸 전체를 다 관리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이제 IB처럼 다 센터로 보내 채점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이제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다음 전사고 3점대 아니고 어쨌든 여기까지 봐야 되죠. 정도 열심히 갖고 있고 뭐 3점 초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제 탑티어 전사고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제로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사고가 뭐 서울이면 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면 해당 사항은 없을 텐데 이제 지역으로 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드리면 그 뭐 강원도에 있는 의대들은 민사고를 5점대 초반까지도 들어간다고 하고 뭐 이런 데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수도권이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3점대 초반까지 가신다면 좋고 지금 말씀하신 과목 구성도 당연히 이과라면 그 과목들이 좋은 게 좋죠. 우수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2점대까지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인서울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3점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뭐 가천대, 아주대, 한림대 라인 정도는 뭐 이라는 좀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사고면 또 생기부도 이쁘게 나오겠죠? 대체로 잘 따라가면.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꼭 의대나 아주대에 한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고 아마 뭐 이건 조금 이제 미정이긴 한데 의대별로 좀 봤던 거는 조금
이게 아무래도 이제 9월 이후에는 조금 관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9월이나 그 추석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주로 하반기에 진행하는 두각에서 아마 또 이제 다시 고교별 내지 고교 선택 설명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 여기 있는데 다시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거 브로셔요. 브로셔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으로 좀 띄우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특정 분한테 안 DM 죄송합니다. 전체로 다시 DM입니다. 대치동 일반고에서 말씀하신 수준이면은 내신만으로는 그래 같으면 내신만으로는 인서울까지는 써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서울 여기서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그 라인 정도. 어. 근데 이건 생리부지의 퀄리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MMI 준비하기 좋은 책이라는 게 이게 뭐그 교재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 기출을 보는 거고요. 문제 형태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게 아니면 이건 이거 뭐 근데 저만 아는 책이 다 이게 뭐라고 하는 책인데 요거 먼저 살려야 할까? 네. 그렇죠. 이런 책이 제일 좋죠. 근데 이거는 혼자 그 이게 이제 이 면접이 어려운 게 뭐냐면 혼자 준비하는데 한계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관하고 계속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8분 동안. 근데 이게 애들끼리 스터디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른이고 학교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물어보는 거랑 아닌 사람이 물어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독학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학원 가서 학원에서 뭐 그런 특강 대형 강의 통해서 약간 기본적 요령도 좀 배우실 필요는 있고 약간 그런 방법론 그다음에 이제 연습은 이제 이런 거에 좀 숙달된 사람,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데 어쨌든 최소한 준비는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권해드리는 게 뭐 대부분 수능 후에 있으니까 수능 후에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 벗어 놓고 추석 연휴 때 한 두 번 정도는 약간 경험을 좀 해보고 그럼 내가 그냥 완전 잊어버리고 수능으로 던져 놓을지 아니면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틈틈이 좀 뭐 책이라도 볼지를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게 제가 끌렸던 건가 잠시만요. 들러나나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추석 때 한 두 번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판단을 받으시고 수능으로 잊어버려도 될지 아니면 수능 전에 나름대로 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할지 특히 이제 생각보다 애들이 의료 시사 같은 데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1학년이신 거죠? 저한테 DM 주신 분? 1학기에 혼자 중구난방에 갔다는 거? 네, 그럼 2학기부터는 좀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면 되겠죠. 아마 그러면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좀 음, 디렉션을 주실 거예요, 아이들은.
이 자료요. 요거는 제가 설명회 자체를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아까 알려드린 밴드에 공유를 할 거니까 그쪽에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가 사실은 제 자체 자료보다는 이제 기존 자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고, 네, 밴드 가입하시면 다음 설명 일정도 아실 수 있고요. 밴드요. 네, 여기서 제일 왼쪽 밴드입니다. 뭐 본인이 알아서 잘 하면 괜찮으신 거고, 아니면 네, 설계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충분히. 시간 약간 시행착오를 충분히 줄여드릴 수 있어요. 의제 설명회는 뭐 계속 있죠.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두각에서 할지는 잘 두각이랑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두각이랑 일단 월 1회씩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제가 또 다른 곳에서 설명회 하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와 계시면 뭐 그런 알람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3인데 1학년부터 관리하는 말씀은 고1 말씀하시는 거죠. 고1부터 어쨌든 뭐 관리란 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챙기셔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게 되겠지만 1학년 때는 이게 이과에서 메디컬 간다는 애들이 한 3분의 1은 돼요. 3분의 1은 메디컬을 간다고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내신들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2학년쯤 되면 뭐 생명과학이나 공학을 갈래라고 했다가 뭐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다음에 이제 한 뭐 2학년 말이나 3학년 가면은 좀 더 낮아지죠. 뭐 농생명을 가든 그때는 뭐 식품 영양을 가든 이렇게 약간 계속 트랙이 바뀌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되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다른 애들은 5학기 치를 가지고 오고 나는 예를 들어 2학년부터 열심히 3학기 치 생기부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게 같은 퀄리티면 양에서 밀릴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그럼 뭐 꼭 뭐 소위 말하는 뭐 연관 관리 받고 그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본인 신경을 좀 써야죠. 네, 그럼 이제 오늘은 다른 질문도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